어서 오십시오. 아따, 오늘 밤은 안개가 꽤 짙게 깔렸네요. 문 잘 닫히게 한 번만 꾹 당겨주시고요. 손님, 뒷자리 안전벨트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뒷자리 안 매면 경고음이 하도 시끄럽게 울려대서 말이죠. 목적지가 산 넘어가는 신도시 쪽이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거긴 굳이 내비게이션 안 찍어도 됩니다. 기계가 가르쳐주는 길보다 제 머릿속 지도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제가 이 바닥에서만 택시 기사 생활을 꽉 채워 20년을 했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눈 딱 감고도 어느 골목에 방지턱이 몇 개 있는지, 어느 커브 길에 포트홀이 깊게 파여 있는지, 심지어 어느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는지까지 다 꿰뚫고 있죠. 택시 기사한테 길이란 건 자기 집 안방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네, 기사님, 이 밤중에 이렇게 안개 낀 산길로 넘어가면 무섭지 않냐고요? 허허, 손님도 참. 저 무사고 20년 차의 해병대 출신입니다. 젊었을 땐 운동도 제법 했고요. 이 좁은 택시 안에서 별의별 인간 군상을 다 만나봤습니다. 요금 안 내고 도망가려는 놈부터 술에 떡이 돼서 시트 다 버려놓고 행패 부리는 진상. 심지어 한 번은 강도짓 하려던 놈을 제가 직접 파출소 앞까지 끌고 가서 넘긴 적도 있습니다. 웬만한 깡패 놈들이나 술주정뱅이들은 제 룸미러로 눈빛만 딱 마주쳐도 기가 꺾여서 얌전해져요. 귀신이요? 에이, 귀신이 어딨습니까? 전 옛날부터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콧방귀를 뀌던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 제일 무섭지. 죽은 홀령이 뭐가 무섭냐고 큰 소리치고 다녔죠. 귀신이 있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 보라고 내가 호통을 쳐서 쫓아내 주겠다고 말입니다. 사람 속이고 뒤통수 치는 산 사람이 100배, 1000배는 더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방금 손님이 안개 낀 산길이라고 하시니까 제 뇌리 깊숙한 곳에 박혀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손님, 혹시 홀린다는 말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뭐 도깨비에 홀린다, 귀신에 씌었다, 가위에 눌렸다 이런 소리 종종 듣잖아요. 저도 옛날엔 동료 기사들이 휴게소에서 캔커피 마시며 그런 귀신 괴담 풀 때마다 어젯밤에 잠 덜 자서 헛것 본 거다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딱 5년 전 이맘때쯤 겪은 그 기괴한 일 하나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낀 밤만 되면 핸들을 잡은 두 손바닥에서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손님 목적지 가시려면 어차피 그 길을 꼭 넘어가야 하는데 가는 동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에어컨을 안 틀어도 등골이 아주 오싹해지실 겁니다. 그날도 딱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밤안개가 끈적하게 깔린 날이었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다 그친 뒤라 아스팔트는 시커멓게 젖어 있었고 물안개까지 피어올라 시야가 채 10m도 안 나오는 그런 지저분한 밤이었죠. 시간은 새벽 3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 시간 되면 취객들 다 태워다 주고 길거리가 조용해질 타이밍인데 그날따라 유독 셔츠 깃이 땀에 젖을 만큼 콜이 없었어요. 산업금은 채워야 하고 속은 타들어가고 그래서 번화가 끄트머리 이제는 불이 다 꺼져가는 외곽 쪽으로 차를 살살 몰고 가봤죠. 그러다 깜빡거리는 낡은 편의점 간판 아래에 서 있는 사람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창문 하나를 내리며 물었죠. 안개가 훅 밀려 들어오는데 웬 옅은 파스텔 톤 코트를 입은 젊은 청년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한 27, 8쯤 됐으려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안색이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마치 사흘 밤낮을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눈에는 초점이
반쯤 풀려 있었어요. 목적지를 물어보니 지금 손님이 가시는 바로 그 신도시 너머 옛날 구형 아파트 단지더군요. 거리가 꽤 되는 장거리 콜이라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싹싹하게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타세요. 안개 때문에 밖이 많이 쌀쌀하죠? 청년은 대답 없이 끄덕 고개만 한번 움직이고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몸동작이 뻣뻣하고 조용했어요. 문이 닫히고 차 안의 공기가 차단되는 순간 뒷좌석에서 묘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향수 냄새도 아니고 땀 냄새도 아닌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습한 지하실에서나 날 법한 그런 매캐하고 퀴퀴한 냉기 같은 거 말입니다. 손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가시는 동안 눈 좀 푹 붙이세요. 제가 돌아가는 큰 길 말고 구도로 쪽으로 빠져서 안 막히게 팍팍 쏘고 금방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유의 넉살 좋은 목소리로 백미러를 보며 말하니까 청년은 이번에도 말없이 창문에 머리를 스르륵 기대더니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는 차 안이 마치 무덤 속처럼 고요해졌죠. 그 청년, 숨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만큼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콧노래를 작게 흥얼거리면서 차를 구도로 쪽으로 능숙하게 돌렸습니다. 그 길이 왜 구도로라 불리냐면 몇 년 전에 산을 관통하는 널찍한 신도로 터널이 뻥 뚫리면서 옛날 산등성이를 깎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 길로는 차들이 거의 안 다니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 10년 이상 핸들 잡은 토박이 기사들에게는 남몰래 아껴두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신호등 하나 없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고장나서 방치된 지 오래고 구불구불하긴 해도 그 산길만 넘어가면 목적지까지 무려 15분에서 20분은 좋게 단축되는 그야말로 황금 노선이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고 길이 워낙 외져서 음산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비 오거나 안개 낀 날에는 분위기가 정말 으스스하죠. 그래도 전 수백 번도 넘게 다닌 길이니까 거칠 게 없었습니다. 구도로 초입에 들어서니 안개가 산 밑으로 쫙 깔려 있어서 제법 짙었습니다. 저는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올렸습니다. 희미한 누런색,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안개 입자에 반사되면서 차 앞을 가로막는데 풍경이 묘하게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새벽 라디오에선 진행자의 나른한 목소리와 함께 올드팝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엔진의 웅웅거리는 진동음만 차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길이 워낙 체득되어 익숙하니까 저는 내비게이션의 딱딱한 기계음 안내도 듣기 싫어서 화면만 켜둔 채 아예 음소거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조금 더 깊게 밟으며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시작했죠. 이 구도로의 지형적 특징이 뭐냐면 왕복 2차선인데 양옆이 칠흑같이 빽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오른쪽에는 옛날에 세워둔 아주 낡고 녹슨 철제 가드레일이 끊임없이 쭉 이어져 있죠. 저는 그 오래된 가드레일과 중앙선에 희미해진 노란 페인트를 뒤준 삼아서 달렸습니다. 아, 여기쯤 오면 왼쪽으로 크게 코너를 한번 틀고 좀 더 직진해서 언덕을 넘으면 내리막길이 나오고 터널이 나오지. 제 머릿속 내비게이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음 코스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의 감각만으로도 길이 어떻게 뻗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체감상 꽤 오랜 불빛 없는 산길을 달렸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안개가 심해서 평소보다 속도를 줄였다고 해도 이 구도로를 진입한 지 15분 길어야 20분이면 산등성이를 다 넘고 터널을 벗어나 신도시의 화려한 아파트 불빛들이 시야에 들어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 택시 주변은 처음 진입했을 때와 똑같은 빽빽한 소나무 숲의 검은 그림자와 희미하게 번지는 주황색 가로등 불빛뿐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길은 끝을 알 수 없는 직선과 완만한 곡선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라? 오늘 안개가 너무 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속도를 엄청나게 줄여서 왔나 보네. 속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계기판을 힐끗 보았습니다. 속도는 시속 60에서 70 사이.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대시보드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정각을 알리는 뚜루루, 뚜 하는 15 소리와 함께 다음 시간대 새벽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엇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을 태우고 구도로에 진입한 게 새벽 3시 10분. 지금 시각은 3시 45분. 벌써 30분이 훌쩍 넘게 지나 있었던 겁니다. 직선 코스로 20분이면 통과해야 할 거리를 35분째 달리고 있다. 차가 막히지도 않았고 멈춰 서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함에 룸미러를 무심코 쳐다봤는데 아까 곁눈질했을 때까지 분명 눈을 감고 골아떨어졌던 그 젊은 청년이 언제 눈을 떴는지 룸미러를 통해 정확히 제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세를 바꾸지도 않고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고개만 살짝 돌려서 말이죠. 그 창백하게 질린 표정 없는 얼굴로 저를 무표정하게 응시하는데 그 섬뜩한 잿빛 눈빛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손님, 깨셨어요? 오늘따라 안개가 짙어서 앞이 잘 안 보이다 보니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더 걸리네요. 다 와가니까 조금만 더 쉬고 계세요. 넉살 좋게 던진 제 말에 청년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막을 깨고 아주 작고 건조한 목소리로 하지만 마치 제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할 만큼 선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기사님, 혹시 우리가 지금 30분 동안 똑같은 길만 3바퀴째 계속 돌고 계신 거 아세요? 순간 뒤통수에 얼음물을 콸콸 쏟아부은 듯한 한기가 덮쳐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뒷좌석에 손님이 갑자기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자존심 강한 베테랑 기사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의 기괴함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크게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맞받아쳤죠. 에이, 청년, 잠이 덜 깼네. 무슨 무서운 소리를 하고 그래요. 내가 이 길만 수백 번 넘어다니며 눈 감고도 달리는 이 구역 20년 차, 아니 귀신도 잡아먹는다는 택시 기사인데 우리 지금 한 번도 어디 다른데 안 빠지고 계속 앞만 보고 직진만 하고 있구만. 밤이고 길이 어두운 데다가 안개가 껴서 풍경이 다 똑같이 생긴 소나무 숲이라 그래 보여서 착각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 손. 핸들 흔들림 없이 똑바로 일자만 향하고 있잖아요. 제가 짐진 목소리를 크게 내어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도 백미러 속 청년의 표정은 단 1m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는 더 깊고 새까매져서 저를 찔러올 듯 응시하며 뼈 있는 서늘한 목소리로 대꾸하더군요. 아니요. 기사님은 머릿속으로 계속 직진만 하고 있다고 맹신하시겠지만 제 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길 없이 커다란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제 말이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당장 속도를 줄이시고 저기 오른쪽 가드레일 밑을 보세요. 끝이 심하게 찌그러진 가드레일 옆에 떨어져 뒹굴고 있는 낡고 새빨간 여자 구두 한 짝. 우리 방금 전에도 저 위치, 저 모양 그대로 된 거 지나쳤고 10분 전에도 똑같이 지나쳤잖아요.
그 말을 듣는 그 1초 찰나의 순간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제 숨통을 한 번에 조여왔습니다. 황급히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을 쥐며 우측 가드레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 속에서 제 택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가를 날카롭게 베어내며 비추는 그 순간이었죠.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로 제 눈앞에 마치 거대한 트럭이 들이받은 것처럼 끝이 심하게 우그러지고 엿가락처럼 휘어진 가드레일 기둥 아래 흙탕물이 잔뜩 튄 낡고 새빨간 하이힐 구두 한 짝이 옆으로 쓰러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저게 왜 저기에 있지? 머릿속에서 찌릿 하는 이명 현상과 함께 온몸의 땀구멍이 확 열리고 소름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전기가 오르듯 덮쳤습니다. 10분 전에도 저걸 봤었나? 아니, 못 봤습니다. 본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렇게 시뻘건 구두가 저렇게 눈에 띄게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불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속으로 미친 듯이 합리화의 변명을 만들어냈죠. 아유, 이 청년이 사람 놀래키네. 똑같은 구두 한 켤레 중 남은 한 짝이 저 앞에 우연히 떨어져 있었던 거겠지. 누가 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아까 딴 생각하느라 저걸 못 보고 지나쳤는데 청년이 본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애써 외면하며 애써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가죽 핸들이 마치 얼음 덩어리를 쥐고 있는 것처럼 차갑고 축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엑셀을 밟은 오른발은 사시나무 떨리듯 경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청년이 이번엔 더 낮고 살얼음판 같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발 고집 그만 부리시고 당장 브레이크 밟고 차 좀 세워보세요. 저기 앞을 보세요. 저 여자도 벌써 세 번째 마주치는 거잖아요. 안 보입니까? 여자.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치고 앞으로 고개를 빼서 앞창문을 쳐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조등이 쏘아내는 누런 불빛 앞쪽, 끈적한 안개 한가운데에서 희어멀건 무언가가 서서히 허공에 둥둥 뜬 것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밑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고 길게 풀어헤친 산발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가슴 쪽으로 푹 숙인 채 도로 정중앙을 막아서든 멍하니 서 있는 하얀색 낡은 우비 비옷을 입은 여자. 으악. 저는 생전 처음 내질러 보는 짐승처럼 찢어지는 비명을 내지르며 양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있는 힘껏 후려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와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택시가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통제력을 잃고 도로 위를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미끄러져 내려갔죠. 차 밖으로 고무타는 매캐한 냄새가 순식간에 진동했습니다. 안전벨트가 제 가슴팍을 턱 막으며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다 돌아오며 간신히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 하얀 비옷의 여자와 차 범퍼 사이 거리는 불과 5m. 조금만 늦게 밟았다면 그대로 들이받고 남았을 아슬아슬한 거리였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은 귓구멍 옆에서 쿵쿵쿵 터질 듯이 요동쳤어요. 진짜 귀신인가? 아니면 몽유병 환자가 산길에 나온 건가? 왜 피해 달아나지도 않고 미동조차 안 하고 꼼짝없이 서 있는 거지? 식은 땀을 닦아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향등을 깜빡거려 보았습니다. 번쩍, 번쩍 빛이 안개를 꿰뚫고 여자의 형체를 제대로 비춘 순간 저는 차 안에서 반쯤 넋이 나간 채 허탈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하, 이런 쌍. 차를 세우고 정신을 조금 차린 뒤 시야를 치우고 자세히 보니
뭔가가 크게 이상했습니다. 귀신이라고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제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하얀 비옷을 입은 여자의 형체는 진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산비탈 공사장에서 폐기물 덮을 때나 쓰는 아주 더럽고 낡고 거대한 하얀색 방수포, 천막 쪼가리 하나가 거센 비바람에 날려 날아오다가 길가에 길게 뻗어 나온 굵은 고목 나뭇가지에 아무렇게나 척하니 걸려 축 늘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안개와 어둠, 그리고 펄럭이는 천막 주름, 그 위를 덮은 그림자가 절묘하게 사람의 옷자락과 축 늘어진 머리통처럼 착시를 일으켰던 거죠. 하, 깜짝이야. 진짜 사람 치는 줄 알고 심장 멎는 줄 알았네. 저는 깊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땅이 꺼지라 길게 내쉬며 잔뜩 뭉쳐 돌덩이처럼 단단해졌던 뒷목과 어깨를 주물러 풀었습니다. 긴장이 훅 풀리니 온몸에 맥이 다 빠지더군요. 참 청년, 아까 무슨 귀신을 봤다느니 돌고 있다느니 하더니만 보쇼. 저거 그냥 바람에 날리는 공사장 천막이구만 뭘. 괜히 사람 놀래켜서 내가 기겁해서 엑셀 밟고 급브레이크 밟다가 진짜 다 뒤집어져서 대형 사고 날 뻔했잖아요. 허허, 젊은 사람이 겁이 많구만. 저는 애써 머쓱함과 두려움을 숨기고 평소처럼 호탕하게 헛에 섞인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혼자만의 해프닝으로 무마하려 룸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뒷좌석의 청년에게 핀잔반 농담반 말을 건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바보 같은 멍청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팩 돌려 뒤를 벌컥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네,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제 두 눈을 비비고 쳐다봐도 뒷좌석엔 시커먼 인조가죽 시트뿐 사람의 형체는 구석구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텅 빈 시트뿐이었습니다. 무슨, 어디 갔어? 제가 분명히 맹세코 브레이크를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콱 밟기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제 뒤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을 걸었던 청년이잖아요. 차가 달리는 도중이었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 문이 철컥 열렸다 닫히는 소리는커녕 바깥에 발소리 하나 안 났습니다. 제가 잠금을 풀지도 않았거든요. 이 좁은 밀폐된 택시 안에서 사람이 유리창을 뚫고 증발하지 않는 이상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벼락을 맞은 듯 충격적인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 창백한 얼굴, 피곤한 기색, 퀴퀴한 흙내새. 애초에 처음 그 번화가 낡은 편의점 앞에서부터 제가 태웠던 건 뒷문을 열어주고 싹싹하게 인사를 건넸던 그 존재는 살아 숨쉬는 산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이 세상 존재가 아닌 무언가, 즉 헛것을 태우고 왔었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공포심에 두피 전체가 바늘로 찌르는 듯 쭈뼛 서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소변을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반신에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20년 차 기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차를 세우고 벌벌 떨며 기절해봤자 무가 날 구해줄 길도 없는 이 고립된 산길 한복판. 빨리, 무조건 빨리 이 망할 저주받은 구도로를 당장 벗어나서 빛이 있는 빠져나가야 한다. 오직 그 생존 본능 하나만 머릿속에 꽉 찼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핸들을 부서져라 꽉 부여잡았습니다. 기어를 파킹해서 뒤로 텅 소리가 나게 밀어넣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냥 천막이고 자시고 무조건 엑셀을 있는 힘껏 끝까지 콱 밟고 앞으로만 뚫고 직진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 발이 엑셀을 콱 짓누르기 바로 직전 차가 다시 우웅하고 엔진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그 찰나 먹먹하게 죽어있던
아예 음소거의 전원선까지 뽑아둔 줄 알았던 내비게이션 화면이 미친 듯이 지지직거리더니 갑자기 시퍼런 빛을 뿜으며 번쩍 하고 켜졌습니다. 그리고 기계음도 아닌 무언가 기괴하게 일그러진 듯한 날카로운 여자 음성의 안내 멘트가 택시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삐빅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위험합니다. 즉시 유턴해 주십시오. 전방에 초위험 추락 구간입니다. 그 처절하게 경고하는 소리에 무언가 제 머리와 어깨를 꽉 짓누르며 눈을 가리고 있던 묵직한 답답함이 유리가 박살나듯 쨍그랑 하고 확 깨져나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홀림에서 강제로 깨어나는 감각. 저는 엑셀을 밟으려던 오른발을 황급히 거두고 본능적으로 다시 브레이크를 미친 듯이 콱 밟았습니다. 차가 덜컥거리며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속이 미친 듯이 울렁거렸습니다. 이 안에 공기라도 마시면 미쳐버릴 것 같아.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창문을 살짝 내려 바깥의 습한 안개를 훅 빨아들여 환기하려 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차가운 새벽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차가운 산바람에 의해 제 시야를 새하얗게 가리고 있던 지독한 안개가 서서히 장막 거치듯 스르륵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맑아지며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전방 10m 앞에 진짜 풍경이 제 눈에 제 두 동공에 뚜렷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손님, 제가 계속 난 길을 잘 알아라며 직진만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 앞길. 저 쓸모없는 귀신 천막 따위 무시하고 베테랑의 자만심을 앞세워 거침없이 엑셀을 끝까지 밟아 뚫고 나가려던 바로 그 정면 앞쪽 아스팔트 길. 거기가 대체 어딘 줄 아십니까? 과거의 그 구도로가 폐쇄된 진짜 이유. 바로 며칠 전 연이어 쏟아진 역대급 폭우와 산사태에 견디지 못하고 도로 지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무너져 내려 끊겨버린 좋기 수십 미터 높이는 들 법한 깎아지른 듯한 시퍼런 낭떠러지 벼랑 끝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은 마치 괴수에게 물어뜯긴 것처럼 흉측하고 날카롭게 뜯겨나가 단절되어 있었고 그 아찔한 절벽 구멍 아래로는 시야도 닿지 않는 시커먼 어둠의 계곡 바닥과 뾰족한 암석들만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죠. 추락을 막아줄 노란색 보호용 안전 펜스와 가드레일조차 흙탕물 폭포에 모조리 휩쓸려 골짜기 밑으로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의 죽음의 다이빙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만약 그 사라진 청년의 서늘한 목소리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날아온지 감도 안 잡히는 저 하얀 천막 쪼가리를 사람이나 귀신인 줄 알고 혼비백산에서 차를 멈추지 않았더라면 쓸데없는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며 나는 베테랑이야. 난 아는 길이니까 무작정 직진만 하면 돼. 고집을 부리고 엑셀을 1초만 더 밟았더라면 제 택시는 1.5톤의 쇳덩어리는 그 시커먼 낭떠러지 허공 아래로 속절없이 곤두박질 쳤을 겁니다. 그리고 차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제 뼈와 살은 형체도 없이 으스러져 차디찬 계곡 바닥에 영원히 묻혔겠지요. 다음 날 뉴스엔 안개 낀 밤길 과속 택시 추락 참변 정도로 보도되고 끝이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달려왔던 제가 30분 동안 돌고 있었다던 그 길의 실체. 나중에 날이 완전히 밝고 경찰과 구조대가 와서 견인차로 후진할 때 뒤슈리창으로 소름 끼치는 광경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달렸던 길은 하나의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에 넓게 파인 수풀과 공터 주변을 마치 실성한 미치광이가 운전한 것처럼 동그랗게 뱅글뱅글 팽이 돌듯
빙글빙글 거대한 원으로 수십 바퀴나 맴돌고 있었던 시커먼 타이어 타는 자국이 아스팔트 위에 선명하게 아주 떡하니 새겨져 남아있더라고요. 제 두 손은 분명히 거짓말 안 하고 핸들을 꽉 잡고 정면으로 직진한다고 생각했고 시야도 똑바른 길이라고 인식했는데 말이죠. 그 타이어 자국을 보는 순간 다리에 남은 마지막 힘마저 훅 다 빠져버려서 저는 한참 동안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벌벌 떨며 토악질만 해댔던 기억이 지금도 짐승의 공포처럼 생생합니다. 사고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에게 심장 떨리며 물어보니 그 구도로 특히 그 산사태 난 낭떠러지 라인이 원래 예전 70에 80년대부터 오토바이나 차들이 알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이유로 핸들을 꺾고 추락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아주 유명한 동네 무당들도 구타기를 꺼리는 사망사고 다발 음기 구역이었대요. 제가 20년 무사고 타이틀을 훈장처럼 여기며 그렇게 위험한 밤길을 안개투성이인데도 나만 잘났다고 자만하며 달릴 때 제 생명을 거두어가려는 누군가가 혹은 계곡 밑에서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원혼이라는 무언가가 저를 그 죽음의 깊은 늪 구덩이로 뱅뱅 돌리며 끌어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뒷자리에 피곤해 보였던 젊은 청년. 지금 와서 밤마다 천장을 보며 되새겨 생각해보면 그 서늘하고 공포스러웠던 목소리가 사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억울하게 홀려 죽었던 지방령인데 또 다른 희생자를 막으려고 역설적으로 저를 공포에 질리게 해 차를 멈추게끔 구하려고 한 건지 인간적인 선이었는지 아니면 기사놈 어디까지 오만하게 구나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죽음의 드라이브에 끌려가다 제 귓가에 끔찍한 조롱 섞인 경고를 남긴 건지 아직도 저는 그 진실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분명한 철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리 제 집 앞마당처럼 훤히 아는 지름길이라도 아무리 수만 번을 넘나들었던 길이라도 밤이나 비가 오고 안개가 낀 날엔 무조건 쓸데없는 자만심은 다 버리고 무조건 기계인 내비게이션 켜고 룸미러를 연신 살피며 정속으로 천천히 정도로만 주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안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알량한 직감이 100% 맞다고 맹신하며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그 오만한 순간.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어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섬뜩한 함정에 가장 쉽게 가장 치명적으로 빠지게 마련이니까요. 인간의 교만은 귀신보다 무서운 자살 행위입니다. 아, 참. 손님. 그러고 보니 지금 바깥 풍경 보셨어요? 방금 안개가 얕게 깔리기 시작했는데 저기 100m 뒤로 점점 멀어지는 아까 우리가 지났던 그 찌그러진 가드레일 옆에 떨어져 있던 빨간 구두. 우리 지금 저기 똑같은 곳을 방금 3바퀴째 또 지나친 것 같은데 제 눈이 피곤해서 잘못 본 단순한 기분 탓이겠죠? 저 앞쪽에 천막도 보이네요. 하하하. 농담입니다. 농담. 으하하. 아유, 손님 어깨가 돌덩이처럼 바짝 굳으셨네. 숨 안 쉬고 듣고 계셨습니까? 편하게, 아주 편하게 긴장 풀고 계십시오. 저는 그날의 뼈저린 교훈을 지옥 밑바닥까지 가서 겪고 돌아와 절대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 폰과 대시보드 내비게이션 2개나 아주 똑바로 최신 버전으로 켜고 제대로 오차 없이 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귀신 할애비가 와도 이 차 방향은 못 틉니다. 자, 긴장 푸세요. 목적지가 저 앞입니다. 차 금방 세워드릴 테니까 내리실 때 두고 내리는 물건 없는지만 잘 확인해 주십시오.